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문제에 대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의 문제도 문제지만 전 더 이상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도 자식 생기기 전에 빨리 이혼하라고 난리예요. 저는 정말 어머니와 아내 모두에게 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다 넘어지시면 어머니를 먼저 진정시키고 이 사람을 달래려고 노력했고, 이 사람이 어머니하고 싸우고 집을 나가면 이 사람의 화를 풀어주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줏대가 없는 거죠. 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누구 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가만 보면 난 그냥 겉으로만 비위 맞춰주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어머니 편이잖아. 마마보이 같으니라고. 집안에 내 편이라고는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알기나 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이해해주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만 해요. 저는 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해가 안 된다고? 난 자기가 더 이해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가족 상담 및 치료 과목을 강의할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원수연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 가족 상담과 치료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가족 상담 및 치료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실 것인지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목에서는 먼저 가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았던 분이 있었나요?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싸우는데 불안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좀 더 이상한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요. 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에서 받은 상처를 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의외로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은 평생을 두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가족이 이런 거였구나. 가족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 상담 및 치료 과목에서는 여러분은 가족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상담을 이미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진행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적절한 기법을 사용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 초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중기쯤 되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종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가족 상담 및 치료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배우실 겁니다. 가족을 상담하는 방법에는 단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따라서 가족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특히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경험적 가족치료이론, 구조적 가족치료이론, 그리고 해결 중심적 가족치료이론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잘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가족 상담을 하신다면은 그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수한 배경을 가진 가족과 상담을 할 때에는 특정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폭력이 있는 가족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이혼이나 혹은 재혼 가족은 또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이렇게 특수한 배경을 가진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이러한 특수한 배경의 가족 지식을 잘 갖추고 있을 때 또 가족 상담의 이해를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가족 상담 및 치료 과목에서 여러분이 배우실 내용인데요. 자세한 강의 계획은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과목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시험은 없고요. 중간 시험은 과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말 시험은 온라인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과제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을 하셔서 기한 내에 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는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제출을 하셔야지 점수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는 처음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하시면은 추가 기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로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나 사례들, 학습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게시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교재로는 강문희 선생님 외에 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쓰신 가족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이라는 책과 그리고 김유숙 선생님이 쓰신 가족 상담, 그리고 역시 김유숙 선생님이 쓰신 가족 치료 이론과 실제 책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부교재로 이영분 선생님의 여러분이 공동으로 쓰신 가족 치료 모델과 사례라는 책이 있고요. 정문자 선생님의 또 여러분이 쓰신 가족 치료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다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보시면은 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실 때는 사례들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에서는 사례를 많이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목을 수강을 하실 때에는 그 온라인 강의실 메뉴에 학습 지원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학습 지원실에 학습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 이 학습 자료실에서 교환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교환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족 상담 및 치료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즐겁게 강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족 상담 및 치료 과목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상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이란 무엇일까요? 자,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는 상담자와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있고요. 이들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사고와 행동, 감정을 성장시키려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이 대면 관계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직접 대면을 하는 건데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직접 관찰을 하게 되고요. 이때 내담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내용과 그리고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상담자는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전형적으로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담자는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를 이해를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상담은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상담의 또 다른 정의를 보면요. 상담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내담자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지도력을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장차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조망 능력과 해결 능력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자족감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이다라고 또 상담을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담자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조만 능력,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상담에서 촉진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촉진적인 의사소통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특히 적극적인 경청, 공감적 이해, 질문의 기술, 그리고 요약하기, 재진술하기, 명료화하기, 직면하기, 구체화하기, 그리고 자기개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을 잘 활용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기의 의견만 맞는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공감적 이해를 하는 게 있는데요. 공감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에서 이해를 해주는 거죠. 나는 화가 안 나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군요 라고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나라면 화가 안 날 텐데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당신 정말 이상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군요 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공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는 질문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담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 왜 그랬나요? 왜 그런 행동을 했나요? 라고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변명을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같은 질문이지만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변명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의 기술이 상담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상담에서 직면하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 직면하기는 또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직면하기를 하면은 안 되고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어떤 엄마가 있어요. 자, 어떤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는 평생을 자신이 자식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왜 이 자녀가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봤더니 사실은 엄마 자신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직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엄마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허무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면하기는 상담에서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구체화하기라든가 자기개방 이런 것들이 촉진적인 의사소통에는 필요한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봤고요. 이번에는 가족 상담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담을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없을 때는 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 혹은 서너 사람만 모아놓고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한 사람이 아닌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을 가족 상담이라고 합니다.
자, 왜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를 다 상담을 하는 걸까요? 자, 어떤 비행 청소년이 있었어요. 자, 이 청소년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보호소에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얼마 동안 상담을 받았고, 또 그 덕분에 모범 청소년이 돼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청소년이 집에 갔더니 집에서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험악한 말을 하고 또 욕을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청소년은 다시 화가 나기 시작했고 다시 또 이전에 보였던 어떤 험악한 말들이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행도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또다시 보호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보호소에 있으면서 상담을 받고 다시 모범 청소년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은 이 청소년은 또다시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보호소에 오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청소년의 문제는 이 청소년 한 사람만의 문제로 보고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청소년의 문제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있기 때문에 가족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상담이란 개인의 문제를 그 개인의 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서 개인의 상호작용 양상의 변화보다는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 양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비행 청소년을 상담을 해서 바람직하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행 청소년의 부모님의 행동을 동시에 변화를 시켜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죠. 자, 그리고 가족 상담은 어느 특정 구성원 한 명만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특정 구성원의 심리적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특별히 가족 상담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자녀의 문제가 사실은 부모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부부 사이가 상당히 안 좋다. 자, 이 경우는 이 부부의 자녀는 거의 100% 문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100%면은 다 그렇다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의 사이가 너무나 안 좋으면은 아이는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이가 상담이 필요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부부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가족 상담에서는 한 문제 행동의 영향으로 다른 문제 행동을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의 어떤 연쇄고리를 끊고 그리고 가족 자체가 가진 회복력에 의해서 가족과 개인의 어떤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 내 어떤 악순환의 연쇄고리를 끊어갖고 가족과 개인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자,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남편은 이러한 부인의 행동을 끊임없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아내의 비판적인 행동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남편의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일까요? 자, 가족 상담에서는 아내의 비판적인 행동이 남편의 무시하는 행동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 남편의 무시하는 행동은 아내의 비판적인 행동을 발생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악순환의 연쇄고리를 끊어서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쇄고리를 끊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 뭐 아내는 남편을 비판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간단한 것을 뭐 찌찌찌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또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평상시에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해도 화가 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아내는 또 남편을 비판할 수 있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행동을 또 무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쇄고리를 끊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호 교류의 양상에 개입을 해서 그래서 이 상호 교류에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제 가족 상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증상이라든지 행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는가 하면은 가족 체계 안에서 어떤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내는 비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만들고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침묵이 아닌 어떤 부드러운 대답을 한다. 이런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체계에 그 상호작용 양상에 개입을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가 있고, 바로 이러한 규칙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또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은 가족 속에서 다른 성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역할이나 규칙을 또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체계 안에서의 역할이라든지 규칙이 기능적이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어떤 체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체계 안에 개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러한 역할과 규칙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모는 부모의 역할과 그 역할에 맞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과 또 그 역할에 해당하는 규칙을 잘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처럼 행동한다라거나 자식이 부모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자, 이러면은 참 곤란하죠. 그리고 가족 상담은 체계 안에 있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관계에 초점을 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그 자체보다는 가족 구성원 서로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엄마 혹은 아빠 혹은 딸 혹은 아들 이렇게 따로따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관계, 엄마와 딸 혹은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또는 엄마와 아빠와 아들, 이러한 삼각관계 등등 이렇게 구성원 간의 관계에 특히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개인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만큼 가족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을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체계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인 간에 일어나는 관계가 서로한테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는 특히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서로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부정적인 관계들을 긍정적인 어떤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자식은 엄마한테 통제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관계가 돼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족 상담 및 치료에서 중요한 거는 개인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어떤 개인적인 결합 모형에서 관계와 관계 사이의 역기능을 파악하는 대인관계적인 모형으로 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개인의 문제점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으로 보는 건데요. 그래서 남편 혹은 부인 혹은 자녀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해서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가족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기능을 파악을 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부모가 아이를 엄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아이가 작은 잘못을 해도 크게 혼을 내면서 심지어는 너 같은 게 커서 뭐가 될지 참 이 나라가 걱정스럽다. 정말 한심하다. 이런 인격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은 그거는 교육적인 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아이가 예쁘다고 아이가 하는 말이면은 다 들어주고 그 아이가 잘못을 해도 그 아이 편만 들고 다른 아이만 비난을 한다. 자, 이것도 역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역기능이 무엇인지 가족 상담에서는 파악을 해서 기능적인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가족 상담은 가족 전체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여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가족 구성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가족 상담은 가족 전체를 상담을 하는 경우에 상담자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 구성원 일부 또는 개별적으로 상담실로 오게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